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수호 용사들을 기리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은 사드 원격 발사대 첫 전개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사드 부대 전투 준비 태세를 다졌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삼축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의 서해와 서북 도서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면서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 NNL과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지킨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면서 자유수호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 수호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희생된 장병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고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서해 수호의 날은 지난 한일 월드컵 기간이었던 2002년 6월 발발한 제2연평해전과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에서 선화한 서해 수호 55 용사와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고자 한국 정부가 제정한 날입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서해 수호 55 용사의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를 비롯해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한국 경상북도 상주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박 발사대 전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과 연계해 사드 원격 발사대 전개 훈련을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사드 발사대의 기지박 훈련은 지난해 10월 원격 발사 장비가 반입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당국은 이번 훈련이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증진했다고 강조하고 원격 발사대 훈련을 통해 사드 체계의 방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2024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인 8,420억 달러를 상정한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등 수뇌부가 상원과 하원에 출석했습니다. 미국 북부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현재 미국의 역량을 자신한다면서도 미래 위협에 대응할 차세대 요격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2024 회기연도 예산검토 청문회에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이 출석했습니다. 하와이 출신의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의원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하와이 보호를 담당하는 사령부가 없거나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미군의 방어 역량을 확신했습니다. I am the authority for ballistic missile defense, such as an ICBM,
from DPRK, and I'm confident in my ability to defend Hawaii from those ballistic missiles. 베너크 사령관은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북한의 제한적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현재 우리의 역량은 여전히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전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미래의 능력과 역량은 우려된다면서 2023 회기연도 통합 예산에 따라 지원되는 차세대의 유격기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1년간 적어도 65기의 재래식 및 장거리 해경량을 시험했다고 지적하고 새롭고 더 크며 사거리가 더 긴, 더 능력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첫 번째 실험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그 위협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동맹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면서 예산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집중하지만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도 놓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epartment remains vigilant against other persistent threats, including Iran, North Korea, and global terrorist groups.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지적하면서 이번 국방부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continued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se real threats to our homeland, as well as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But this budget supports both our prevention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continued worldwide counterterrorism efforts. 2024년 국방 예산안은 총 8,420억 달러로 2023 회기연도보다 3.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중에서도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이 예년보다 40% 증가한 역대 최대 90억 달러라고 밝히고 하와이와 감에서 더 강력한 준비 태세와 더 나은 방어, 동맹과 협력 국가의 훈련 등 협력 심화에 대한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주요 회원국들, 특히 유럽의 회원국들이 북한의 비밀 핵시설 운영 가능성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IAEA의 활동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국제 핵안전과 비확산 활동을 지원해온 벨기에가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벨기에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북한에서 영변 이외 지역으로 핵시설이 확대됐다고 밝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핵시설 은폐 시도는 핵 프로그램의 범위와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행동은 국제 비확산 구조를 약화시키고 영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IAEA의 북핵 시설에 대한 검증 위임에 대해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도 북한의 비밀 핵시설을 포함한 핵활동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VOA에 북한의 모든 핵시설, 특히 영변 핵단지에서 보고된 활동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강한 우려를 확인시켜준다고 비판하고 독일은 IAEA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검증 활동 수행을 위해 북한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과 이를 위한 의미 있는 외교적 관여에 나서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지난 2009년 IAEA 사찰단의 마지막 접근 이후 북핵 활동이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해 왔다면서 이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IAEA가 식별한 모든 시설에 대해 제약 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추가 의정서와 기타 국제적 약속을 포함한 보증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도 북한의 비밀 핵시설 활동은 국제사회 전체의 큰 우려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역시 이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2009년 이후 북한에 대한 다자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도 우려된다면서 오스트리아는 핵 검증을 위한 IAEA의 준비 태세와 역량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북핵 검증 위임 요청이 올 경우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에게 각각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한 정례 소통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24일 도쿄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하야시 외무상과의 회담과 관련해 일반적인 정세 교환을 위한 고위급 대화와 실무 책임자 간 정례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마스노 관방장관과의 회담에서도 납북자와 억류자, 이산가족 문제를 두고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면서 납북자나 억류자 정보를 교류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상호 정보교환 채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이날 집권 자민당의 중진 의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통일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정부 간 협의 채널 정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고 일본 의회 측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조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한국통일부가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북한에 공관을 둔 평화클럽 소속 주한대사들을 초청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이날 평화클럽 소속 주한대사들과 조찬을 함께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 등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공유했으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북한에 대한 건설적인 관여를 당부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하고 군사 정찰 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를 예고하는 등 핵과 미사일 위협을 증대시켜 영내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평화클럽은 북한의 상주 공관을 보유한 20개 국가의 주한 공관과 한국 외교부 간 협의체로 이날 행사에는 스웨덴과 폴란드, 베트남, 불가리아 등의 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임신부에 대한 강제 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극단적인 굶기기 고문도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코리아 퓨처는 24일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탈북민 269명을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해자와 피해자, 인권 침해 등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로 임신 2개월에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된 30대 탈북민은 임신 7, 8개월에 강제 낙태를 당하고 다른 교화소로 옮겨져 3년간 재교육을 받았고 40대 남성도 탈북을 돕다 구금돼 18개월 동안 음식을 거의 주지 않는 등의 고문을 받아 체중이 30kg 가까이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 노동당이 구금시설에서 행해지는 고문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 국가기관임을 보여준다면서 식별된 핵심 가해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제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